결국 참다 쏟아내죠. 후회가 그렇죠. 더 큰 후회가 몰려오고 이런 화를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생리 반응을 바꾸는 건 어떨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부모로서의 삶을 잘 사는데 꼭 필요한 뭘 배웠죠? 자기 긍정 기술. 그렇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네. 라는 걸 아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 기술 두 번째, 심리적 안정의 기술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 부모님들 처해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짜증나게 하는 일들 네.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주는 즐거운 일들과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들을 만약에 하나하나 다 세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비율로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한 7대3? 아, 네. 행복한 가정인 것 같고 훌륭한 부모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더 많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대치동에 있으면서 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짜증낼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부모의 감정이 아이에게 대물림된다. 두려움. 그렇죠. 되죠. 미안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은데 네.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참다 쏟아내죠. 네. 그러고 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잠깐 마음에 평안이 올 수도 있어요. 좀 오래 안 가죠. 네. 네. 후회가 그렇죠. 더 큰 후회가 몰려옵니다. 옛날에 참을이 진짜 3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이 부모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뭔가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보통 우리는 많은 심리학 연구 성과에 의해서 태아기 때부터 심리적 안정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통 영아기 때의 애착, 유아 아동기를 거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 그게 마치 우리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처럼 한 사람 머릿속에 감정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나는 아이와 잘 지내기 위해서 훌륭한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심적 안정이 필요한데 과거에 나를 지배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 반응, 그죠? 네. 지난 시간에도 배운 타고난 기질에서 오는 자동 반응이 있고 부모님의 양육 방식과 그 경험들에 의해서 또 형성된 성격이라고 하는 자동 반응에 의해서 나는 또 내 자녀에게 이렇게 자동 반응으로 바라고 또 해주기도 잘 해주지만 또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일들이 자동 반응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내면 아이라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음 챙김. 일단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은 인격적인 미성숙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상해요. 그런가요? 근데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 감정 모든 게 나쁜 감정이 아닌데 최소한 우리가 이 부모 기술을 배우는 근본적인 목적,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본다면 사실은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선구자지요. 그렇습니다. 감정 자유 기법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EFT 잠깐 개요만 설명을 해주시면. 경혈을 두드려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통해서 훌륭한 부모 역할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의 기술도 꼭 열심히 배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자기긍정기술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 미어캣 불안형 충성과 유형인데 솔직히 그날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는 좀 시원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좀 더 잘 알아차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며칠 동안 그랬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는 그래 나 불안한 유형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불안함을 그럼 어떻게 좀 편안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요.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네. 오늘 수업이 바로 네. 그 감정을 다루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불안한 것, 화난 것, 슬픈 것 이렇게 감정을 느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불안할 때 몸으로 어떻게 알 수 있죠? 불안할 때 그냥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요. 생각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어깨도 좀 긴장되는 긴장이 것 같고, 되고 이렇게 좀 뭉치는 것 같고 또 심장도 좀 빨리 뛰는 빨리 것 뛰는 같고, 것 같고. 좀
여기도 좀 답답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답답하고 심장이 대흉근이 쪼여지는 거예요. 네, 심장이 쪼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심장이 쪼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고요. 네, 어깨가 너무 편안하다면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안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느끼는 감정인 화나는 걸 가지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심장이 빠르게 뛴다. 빠르게 뛰죠. 호흡이 가빠진다. 네. 얼굴을 찌푸린다. 진짜 이렇게 되죠. 네. 눈을 부릅 눈도 부릅뜨니다. 네. 힘이 들어간다. 이 이꽉 주먹 꽉 쥐고. 네. 에너지가 밖으로 나간다.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폭발한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 감정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화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런 생리 반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느냐? 감정을 느끼는 이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어떤 판단이 있어요. 장자의 빈배 이야기를 보면 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쿵 하고 보니까 배가 나를 받은 거예요. 다른 배가. 그래서 화나서 그 배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했어요. 똑바로 운전 안 해. 뭐 이러지. 그래요. 이러고 보니까 그 배에 아무도 없는 빈배였던 거예요. 자, 그 막 화내고 보니 빈배야. 어떤 마음 들겠어요? 허무해 뭐지 나 뭐했지. 나 뭐했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장자는 내 마음을 나를 빈배처럼 비우면 누군가의 화를 당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선 이걸 알게 된 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네. 나에게 힘이 있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누가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자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어 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무례하게 말을 한다. 엄마 뭐 맨날 나한테 뭐 시키고 그래 뭐 이런다 이러면은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진다. 부모로서 이 아이가 나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판단이 섰죠? 네. 그럼 이런 생리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활성화가 되죠. 네. 그러면서 심박동이 증가하고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당이 많아지고 그래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이게 화가 난 상태인 거예요. 자, 그거는 당연히 없을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는 거니까. 자, 판단. 이것도 뭐 쉽지는 않아요. 생리 반응을 바꾸는 건 어떨까?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호흡이 가빠지는 것. 네. 호흡은 우리가 조절할 바꿀 수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을 부릅뜬다. 이건 어떻게? 근데 화가 나는데 눈을 편안하게 뜬다. 이게 되나요? 그 연습을 해볼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호흡과 눈 그리고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신경이 예민한 부분 또는 에너지가 흐르는 부분을 두드려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기술까지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신경 안정시키는 기술 중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오 답답해. 그렇게 가슴 두드리고 나면 어때요? 좀 시원하죠? 그때는 조금 조금 그때는 시원해요. 왜냐면 이게 답답하고 화날 때 여기가 쪼여지거든요. 이렇게 두드리고 나면은 이게 좀 펴져요. 좀 시원해져. 그럼 화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렸어요, 이제. 근데 조절이 잘 안 돼요. 이것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생리 반응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다뤄보자는 겁니다. 자, 심리적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등산할 때 어때요? 등산할 때 심박동 증가해 있죠? 네. 시야가 넓어요, 좁아요? 올라가는 동안. 좁아요. 좁아요, 이렇게 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화났을 때랑 생리 상태 비슷하죠. 심박동이 증가하고 인상도 쓰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렇죠? 힘 들어가고 에너지 쓰고 있고. 자,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시야가 정상에서 밑을 바라보죠. 네. 호흡은 어때요? 그렇죠? 요즘에는 야호 잘 외치지 않나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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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야호 이게 바로 뭐예요? 긴 호흡이에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면 시야가 딱 트이면서 넓어지잖아요. 네. 바다를 보면 왜 좋아요? 시야가 딱 트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시야가 좁아질 때는 뭔가에 집중하고 열중해서 에너지를 쏟아낼 때 시야가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시야가 딱 펼쳐지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가고 싶어하고 산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 화날 때마다 바다가고 화날 때마다 등산할 수는 없잖아요. 산 꼭대기 가서 시야가 쫙 넓어지면서 호흡을 깊고 길게 하는 것, 그것을 산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교한 연습으로 만든 게 NLP에 있는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칼라오라는 기법인데요. 하칼라오는 하와이의 심리 수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야를 확장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야가 넓어졌을 때 편안함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러면서 마음도 편해지죠. 앞에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 눈높이보다 약간 위를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야를 넓혀서 바로 옆에까지 다 봐야 돼요. 지금 저 한 지점 보고 있죠? 네. 보면서 저도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이나요? 네. 오른쪽에 조명과 벽까지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게 시야가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셔서. 지금 계속 보고 계세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시선은 저것에 고정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한 점을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옆까지 확장되어 있어서 집중하면서도 이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를 보면서도 다 보는 상태. 물론 다른 것들은 좀 흐릿하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하칼라오 상태고요. 이게 시야가 확장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두 개를 해서 이게 총에 겨냥하는 조준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보려고 하는 거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있으면서 손을 이렇게 벌려서 내 귀 있는 데까지 가져옵니다. 손가락 보면서. 보셨죠? 지금 하나 지점 보고 있죠? 네. 그러면 내 손가락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상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쫙 해서 시야를 확장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앞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저 보고 있거든요. 저 왼쪽에 소장님 책 보고 계신 것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야가 확장된 상태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빨리 안정이 됩니다. 약간 멍한 상태, 명상하던 상태, 알파파가 나오는 상태, 그런 상태가 돼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다가 이러고 나면 약간 좀 멍해집니다. 네, 그래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의식을, 시야를 확장함으로써 다른 생각들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보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칼라우 확장 시야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거나 불안해질 때 하나 한 지점 보고 손가락을 이용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1분 정도 보이는 걸 다 보고 있으면 빠르게 안정이 돼요. 눈 앞에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있구나,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우려고 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봄으로써 내 생각은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하호흡법이에요. 보통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어린이들은 배로 합니다. 실은 배로 하는 게 아니라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배가 들어가고, 그런데 보통 어른들은 배보다는 어디로 호흡을 하죠? 가슴으로 호흡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 가슴은 흉골, 흉곽, 늑골, 그 다음에 흉추, 이렇게 흉곽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게 확장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적어지게 됩니다. 횡격막을 쓰는 것보다. 자, 운동을 하거나 화났을 때는 어디로 호흡을 하죠? 이렇게 어깨를 올려주면 이제 이 폐 공간이 더 확장이 되니까 호흡 공기에 들어오고 배림이 나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죽기 직전에는 어디에서 호흡을 하죠? 이 목에. 그래서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숨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디로 와요? 배로 온단 말이에요. 이 탯줄로 해서. 그러고서 어린 시절에는 배로 숨을 쉬다가 성인에는 가슴으로胸式호흡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필요할 때 어깨를 쳐주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못 쓰니까 여기를. 그렇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호흡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내려주면 된다. 화가 났을 때도
호흡을 내려주면 된다. 자,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면 좋다고 하는데 복식호흡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배가 나오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어떻게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쉽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됩니다. 호흡도 안정이 되고 심장이 뛰는 속도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더 천천히 길게 내셔요. 이제 거의 다 내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배를 당겨서 조금 더 내셔요.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어요. 자, 다 내셨다고 생각된 이 지점에서 배를 당겨줘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당겨줘요. 이렇게 하면 배를 당겨줄 때 이 내장이 당겨지니까 횡격막이 이 내장에 의해서 밀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힘을 빼면 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내려오면서 폐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해주면 횡격막이 좀 부드러워져서 내가 의식적으로 배를 당기지 않아도 호흡이 조금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한 5번 정도 해봤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여기가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시원해지셨고 네. 시야를 확장하면서 호흡법까지 같이 하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더욱더 좋아요. 딴 생각이 들 겨를이 없어요. 딴 생각이 들 겨를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EFT라고 하는 감정자유 기법인데요. 2019년에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화병,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우울증과 같은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의료기술로 등록이 된, 인정을 받은 그런 방법이고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기술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는데 어떻게 두드리냐? 우리 화났을 때 이렇게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머리 아프고 그러면 아우 지끈지끈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한다. 좀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날을 두드리면서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주세요. 나는 비록 너무너무 불안하지만 생각이 끊이질 않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너무나 불안하다. 정수리, 눈썹 너무너무 불안하다. 눈가, 부정적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눈밑 불안하다. 불안하다. 코밑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입술이 너무너무 불안하다. 쇄골 불안하다. 자, 겨드랑이 아래 너무나 불안하다. 자, 엄지를 이렇게 말아 넣은 다음에 중지로 엄지 손가락 이 지점을 이렇게 두드려 줍니다. 이렇게 너무나 불안하다. 검지를 엄지로 이렇게 엄지로 검지 옆을 두드려 줍니다. 너무나 불안하다. 중지 불안하다. 예, 약지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그냥 두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불안하다. 소지 너무나 불안하다. 손날 숨을 깊이 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불안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방금 한 게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3회 정도 하면은 감정이 빠르게 안정이 됩니다. 지금 몸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좀 시원해졌어요. 시원하고 약간 찌릿찌릿한 전기 흐르는 느낌 같은 것들 있지 않아요? 찌릿찌릿하지 않은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조금 시원해. 시원한 느낌이 들고 몸이 좀 더 편안해지고 마음도 훨씬 더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기술을 배워봤어요. 처음에는 본다. 요것만 보는데 이렇게 넓게 본다. 이렇게 쉬던 숨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배에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숨을 더 깊고 길게 쉰다. 그리고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경혈
또는 신경 지점들을 두드리면서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자꾸 불안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불안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경험들을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리적 안정의 기술 3가지. 네, 정말 요긴하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쉽고 효과적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대치송에서 부모의 불안정한 마음이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맞아요. 저도 사실은 성장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아서 엄청 감정의 기복이 심했는데 그 많은 피해 사례들을 보면서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끔 보면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보호자 밑에서 행복한 감정을 주로 느끼고 성장 과정을 보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정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그렇죠. 들어가죠. 이 3가지 기술이 늘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어떤 감정의 그늘로부터 딱 이 순간 끊어내고 정말 지금 부모로서 정말 훌륭한 부모 역할하는데 필요한 감정 상태로 바꾼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면 저는 충분히 다 성공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우리는 훌륭한 부모예요. 아이를 낳은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해서 힘들어요. 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네. 완벽한 자녀도 없어요. 완벽한 선생님도 없고 완벽한 세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흐름을 끊어내는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죠. 많이 했으면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없잖아요. 없죠. 예전에는 네. 솔직히 부모님이 화나면 네. 혼나고 그렇죠. 네. 맞고 그랬어요. 화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네.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네, 그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빅 아이디어 이번에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말을 모는 기수처럼 감정을 다룰 수 있다. 말을 탔는데 내가 말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네. 이렇게 네.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말이 그냥 날뛰어버려요. 감정이 그렇게 날뛰어버리게 네.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네. 참는 게 아니라 네.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끌고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화가 났으면 네. 화를 조절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재 감정에 빠지지 않고 알아차려야 후회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뭐 옛날 성인들도 늘 강조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알아차린다는 게 네. 제일 힘든 거예요. 어찌 보면. 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자기긍정기술 애니어그램에서도 네. 나를 아는 것,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속에서 알아차리는 거였거든요. 네, 순간적인 감정이 자신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부모님들 정말 노력하시는데 아이는 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결국 순간적인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부모 역할의 혼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그 결과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어떤 특정한 문제 있는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모든 그렇죠. 부모님들이 네. 나를 모르고 애를 모르고 내 네, 감정을 어찌할 바를 모르다 보니까 생기는 자연스러운 하지만 가슴 아픈 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가정이 더 발전하려면 이 감정 문제에 꼭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스몰 액션. 자, 호흡을 깊고 네. 길게 내쉽니다. 하호흡법으로. 제가 연습을 해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아랫배가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도. 따뜻해지죠. 예. 움직이기도 하니까. 네. 이 역시 자 실천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크죠. 너무 큽니다. 그 기대 효과를 생각한다면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쉬워요. 호흡법보다 더 쉬운 게 네. 시야를 확장하는 거예요. 시야를 연습만 해보면 확장할 수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시야가 좁아지고 넓어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동자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통해 측정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 상태가 변하면 네. 이 시야가 변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심리적 상태를 알아차리고 시야를 변화시켜서 심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술이라고 할까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대단한 연구 성과라고 봐요. 보통 이거 원인 결과 따지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야가 좁아지고 호흡이 가빠지는데 거꾸로 결과를 뒤집어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네. 이건 당연히 새로운 기술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이러고도 안 된다면 두드리셔야 합니다. 네, 네, 네. 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옛날엔 이렇게 두드렸다면 이제는 부드럽게 두드리셔도 됩니다. 왜? 중요한 지점, 경혈, 또 신경 포인트들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면서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훨씬 더 안정이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이걸 제가 오래전에 재수학원 원장으로 프로그램을 그렇죠. 준비하면서 네. 너무너무나 이 불안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심리적 안정을 네. 가져다 줄까 많은 자료를 살펴보다가 EFT를 EFT 접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EFT 기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리적 안정의 기술 살펴봤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 짜증나게 하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그 짜증으로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고 아이를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는 심리적인 안정의 기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